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간혹 인접하고 있는 옆에 맹지 토지 소유자나 토지 매매 계약의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 매수자가 토지 소유주, 즉 토지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그 계약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승낙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라면은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반대급부의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토지 사용 승낙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매수 계약자 등에게 특정한 용도로 사용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토지 사용 승낙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토지가 맹지인 경우 그 맹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는 인접한 토지가 맹지가 아니더라도 하수관로나 상수도관 등 지하에 매설한 시설이 사정상 인접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토지 매수 계약자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경우 이러한 경우 등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가 발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 사용 승낙서는 아래 이러한 양식과 같이 간단한 내용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가 발급되는 경우 요 아래에서 다루게 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토지 사용 승낙서 말고 그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에 기재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서 제목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그런 문서 제목을 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당사자 정보죠.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토지 사용 승낙서는 물권과 달리 기재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즉 요 당사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 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원칙상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없게 되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허가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줄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와 대상 토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 목적 및 범위. 즉 토지에 대한 정보와 토지 사용 목적으로 예를 들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건축물 설치라든가 주차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이 토지 사용 목적에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토지를 얼마큼 사용하는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토지 사용 현황도라든가 지적도를 첨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표시하여야 되겠죠. 사용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승낙을 하는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토지 대상 정보, 토지 사용 목적 및 범위, 사용 기간. 토지의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 그리고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자,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를 들면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든가 사용자가 인근 토지의 환경을 훼손시킨다든가 안전사고를 발생시킨다든가 또는 토지에 기름이라든가 폐기물 등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사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시 사용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가 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과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시 사라져 버린다든가 연락이 안 되면 토지 승낙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한 건물이나 담장 등 영구적인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본 토지는 승낙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 및 유지 관리 책임을 집니다. 토지 내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훼손, 환경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 조치해야 합니다. 책임 및 손해배상. 토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토지 사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 손실 등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철회 및 종료 조건과 기타 사항 및 약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철회하는 경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철회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추후 사용 승낙자가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를 개발할 때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약정사항에 본 승낙서가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민법상 토지 임대차에 대한 규정상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자는 대상 토지가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그런 조건이 아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시 제3자가 증인으로 입회하여 서명하거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용 승낙 철회 및 종료 조건. 토지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는 최소 며칠 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본 승낙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기타 추가 조건은 당사자가 더 추가적으로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건축 허가 등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경우 토지 매매 계약의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 매수 계약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 즉 매도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가끔 토지 매수 계약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난 후에도 잔금 지급 이행을 못하여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권을 승계받아서 취소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명의자가 직접 취소해야 되는데 두 경우 모두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매매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광평수 토지의 경우 지주 공동사업이라 하여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투자하고 개발업자는 인허가 비용 등 개발 비용 등을 투자하여 공동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흔히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발급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물론 토지 소유자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문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 시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